북한 봉쇄에 대한 해제, 한국에서의 정전 협상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철수, 바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북 정책, 한반도에 미치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의 메시지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 걸로 수익률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즉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지만 그거는 국내 자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제가 점심때 현재 시간이 12시 전후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상당 부분 반등이 나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반도체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분할됩니다.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아프간 미군 철수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첨단에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과의 미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한국이 누리는 반사이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년간 미국은 2020년도 텔레반과의 전쟁, 텔레반이 누굽니까? 미국이 규정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정권이 아니에요. 중국은 미국이 규정한 정권입니다. 그렇죠? 미국과 앞으로 패권을 놓고 싸워야 되는 정권. 이란은 누굽니까? 그렇죠.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반대 정권. 즉 국가로 인정합니다. 북한은 뭡니까? 국가로 인정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죠. 텔레반은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입니다. 아프간 정권을 장악은 했지만 미국은 텔레반 정권을 정권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했죠.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자,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사용한 아프간 전쟁 비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2조 2061억 달러, 한국 돈으로 25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2200조 원이 살짝 안 돼요. 3200포인트 전으로. 오늘 3150포인트니까 2170조 원에서 1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많은, 우리나라 주식 거래소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은 아프간 전쟁 비용으로 썼습니다. 아프간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만 100조 원이고요. 정부한테 준 것도 용돈처럼. 미국이 아프간에서 치른 전쟁 비용은 2500조 원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좀 느끼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1000만원어치를 샀는데 100만원 손실 났다. 혹은 200만원 손실 났다. 손절 하십니까? 그 종목을 샀을 때는 좋으니까 샀겠죠. 손절이 쉽지 않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발을 뺀다? 쉽지 않습니다. 즉 전쟁을 단순하게 전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주식을 볼 때는 그걸 하나의 우리가
물론 사람의 목숨이라든가 이런 걸 비용으로 평가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으로 본다면 2,500조를 쏟아부었어요. 대한민국 주식 다 팔아도 안 되는 돈. 거기서 발을 뺀다? 한 푼도 못 건지고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은 철수하기로 했어요. 지난 아프간 전쟁하는 동안 미국 군인은 2,440명이 순직했습니다. 용병은 3,800명. 해외 군인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프간 군경은 66,000명. 즉 6.25 전쟁 나면 미국 군인들이 죽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민간인들이 300만 명이 죽었죠. 자, 아프간도 군경이 66,000명. 즉 자국민이 최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토가 1,100명, 아프간 민간인 47,000명, 그래서 군경 합쳐서 10만 명이, 11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노동자 400만 명, 텔레반 반군도 5만 명. 텔레반 반군조차도 아프간 사람들이잖아요. 아프간 민족이 15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미국 군인은 2,400명. 언론인 72명. 자, 즉 발빼기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거죠. 어, 9.11 테러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 발생. 오사마 빈 라덴의 사우디 왕족의 후손인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진행한 이후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의 스폰서, 무력의 스폰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프간에 있는 텔레반 정권한테 있다고 보고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텔레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11년 5월 아프간 미군의 파키스탄 지역, 아프간 옆에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 철수 계획을 2015년도에 발표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발을 빼자니 너무 이미 전쟁이 질퍽질퍽한 진흙탕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어찌됐든 텔레반과 2020년 2월 29일 평화협정을 타결합니다. 즉 우리가 철수할 테니까 공격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텔레반이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굽니까? 텔레반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정권이 아니에요. 테러리스트하고도 협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게 아프간 땅 지도입니다. 텔레반 정권이 지금 장악한 곳이에요. 아프간 바로 아래 파키스탄 지역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여기서 사망했는지 아시겠죠? 오사마 빈 라덴의 무력, 용병들의 훈련소가 바로 이 텔레반이 잡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는데 그 중요한 접경지역이 어디를 맞대고 있습니까? 그렇죠. 중국. 누구예요? 신장 우이구르지요. 여기도 이슬람, 무슨 스탄은 다 이슬람 땅입니다. 신장 우이구르지요. 여기도 스탄이죠. 옛날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바로 붙어있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의 여기도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도 무력 투쟁을 하니까 미국으로부터 자유를 얻더라. 신장 우이구르 지역도 같은 이슬람이니까 무력 투쟁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될까 안 될까? 형성되죠. 즉 아프간 지역에서 미국이 철수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철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 어떻게 이 부분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는 대북 정책의 앞으로 변화를 예고합니다. 무슨 얘기냐? 테러리스트하고도 협상을 하고 미군이 발을 뺐어요. 텔레반 정권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미군이 있었으면 돼요. 왜 발을 뺐을까요? 하다못해 텔레반 테러리스트하고도 협상을 했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해서 나라대 국가 대 국가, 국가 원수 대 국가 원수대로 협상을 맞은 북한 정권, 국가로 인정한 거죠. 협상을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죠. 북한 봉쇄에 대한 해제, 한국에서의 정전협상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수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까 보셨죠? 2,500조 원 투자했어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철수했기 때문에 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했겠죠. 직간접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만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여기 이제 와 있죠. 전쟁 일어나는 순간 일본도 개입하고 한국도 지금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일본은 무조건 자동 개입입니다. 대만, 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대만과 미국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약을 맺었고, 그렇죠? 호주까지. 한국이 여기 지금 들어오라고 자꾸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건데, 대만 전쟁이 나는 순간 미국은 자동 개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대만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대만 해협에서 중국, 푸저우와 샤먼 지역에서 들어온다면. 자, 문제는 뭐냐? 아프간 전쟁도 하고 있죠. 그래가면서 중국을 지금 미국은 아프간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발가락에 난 무좀입니다. 그러니까 엄지발 털합 정도 하나 발도 빠진 거나 아픈 정도 수준이라고요. 중국은 누굽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카운터 파트너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미국한테 완전히 저기는 아니지만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앞으로 전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치열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 철수해도 돼요. 온 힘을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아프간에서도 철수.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으면 여기에 아프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신장 우이구르 지역하고 맞닿아 있죠. 여기 파키스탄이 있고 인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지금 중국의 엉덩이 부분, 여기는 주둥아리 부분이고 여기는 엉덩이 부분이라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북한이 맞닿아 있죠. 아프간이 만약에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중국의 신장 우이구르 지역까지 이슬람이니까 중국으로부터 지금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티벳이 위에 있고, 인도가 지금 계속 중국을 위협하고 있고, 아래까지 만약에 이번에 24일에서 26일에 러시아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한국에 옵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오느냐? 썬킴 북핵 특사가 와요. 2달 만에. 한국에서 지금 만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자, 중국을 배제시킵니다. 아프간에서는 철수하고, 북한 테러 정권하는데도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미국이. 북한을 인정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순차적인 북한의 개방,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천천히 다시 논의될 때가 된 겁니다. 즉 미국이 원했던 것은 먼저 비핵화해라, 먼저 핵을 폐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안전장치 및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뭡니까? 아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냐? 먼저 경제 봉쇄했던 거 풀어주고 지원해주고 보상해주고 순차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핵을 하나하나씩 같이 제거해 나가겠다. 선 안전보장 후 핵 제거. 이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거고요. 미국은 선 핵 제거 후 안전보장.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제74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렇죠? 한미 상호 방어 조약에 따른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확인은 하지만 미사일 지침 인정해줬고요. 우리는 풀어줬죠, 해제. 그리고 또 뭡니까? 북미 간 대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미 기반은 마련되어 있어요. 그 특사로 썬킴 대사가 임명되어 있고. 자, 아프간 철수. 북한이 좋아서 혹은 텔레반 정권이 좋아서?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관심에는 오로지 뭐만 있다? 중국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국을 고립시킬까? 그래서 아프간 철수가 들려와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대북 정책 관련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가장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이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자 해지를 하려고 매우 노력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미국 정부가
텔레반은 어찌됐든 테러리스트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아프간 정권의 적이로서. 그러면서 지금 거기 5,000명의 미국 군인이 남아 있습니다. 텔레반이 공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전하게 철수와 자국민을 살 수 있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테러리스트도 인정해 줬어요. 북한 정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도 싸워가면서도 북한과도 싸운다. 중국과도 대만에서 싸워가면서 아프간과에서도 전쟁한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분명하게 천명했죠. 더 이상 아프간에 머무르지 않겠다. 우리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중국에 집중하겠다. 뭐를 위해서? 대만 전쟁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병력들, 아프간에 흩어져 있던 병력들, 이런 병력들을 여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 북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반도와 일본이 이렇게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미군이 당연하죠. 여기는 화해 정책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핵 협상을 하는데 한국에서 러시아도 오고 미국도 오는데 중국은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일본도 초청하지 않았죠. 한국을 고려한 정책이겠죠.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 미치는 대선에서 자칭 보수라고 불리는 현재 야권의 보수파들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북한 정권에 대한. 그랬을 때 큰 어떤 국제적 정세 속에서 사실 여당한테 좀 유리한 정책이 미국이 어쨌든 그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한 민감한 흐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여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북한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오로지 중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패권주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대북 정책의 변화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종목이라는 것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프간에서 일어난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주식을 할 때 말 그대로 이슈 인사이트, 통찰력 있게 결국은 중국 전쟁에 대비한, 대만에서 일어나는 대리전에 대비한 강력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쪼개질지, 왜 파운드리 파트가 분사돼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왜 대만의 TSMC가 일본과 미국의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지, 탈출 전략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때리는지, 즉 LG화학에서 LG화학솔루션 빠져나오는 것처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서 전례 없는 수혜를 입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걸 주식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1번째 시즌2 아프간 철수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메시지의 예고편이었다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